직렬 리액터의 설치 목적, 문제점, 대책 및 용량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직렬 리액터 설치 목적. 콘덴서에서 고조파가 발생하면 고조파 전류는 상위 계통이든 하위 계통이든 어디든 흘러가야 합니다. 저절로 소멸되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리액터는 패러데이 전자유도법칙에 의해서 역기전을 발생시켜 본능적으로 고조파 같은 전류의 급격한 변화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파와 오고조파. 기본파와 오고조파의 최대치가 같다면 오고조파의 dT분의 diO는 기본파의 dT분의 di일보다 5배가 큽니다. 따라서 이는 -L dT분의 di로 유기되는 되니깐 고조파 전류가 억제됩니다. 직렬 리액터의 콘덴서 도립 전류 감소 작용. 대용량의 콘덴서는 전원을 투입돼 순간적으로 대전류가 흐릅니다. 이 도립 대전류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전원의 임피던스뿐입니다. 도립 전류를 억제하기 위해 직렬 리액터를 설치합니다.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면 리액터의 임피던스가 전원 임피던스와 더불어 전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도립 전류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고조파 공진을 방지하기 위한 직렬 리액터 역할. 전력계통과 전력용 콘덴서 사이에는 고조파 공진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공진 현상으로 인해 이상전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직렬 리액터가 필요합니다. 역할은 고조파에 대해서 콘덴서에게 회로에서 유도성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계산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기본파의 임피던스의 용량성 콘덴서 XC를 10ohm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리액턴스 XL을 0.60%로 계산하면 6%를 설치합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10-0.6은 9.4ohm의 용량성 회로가 됩니다. 오고조파를 계산해보면 XLO는 0.6 곱하기 5는 3ohm입니다. XC5는 10 나누기 5 하면 2ohm이 됩니다. 3ohm-2ohm 하면 1ohm의 유도성 회로가 됩니다. 리액터 용량 산정. 전력 3상 회로에서는 일반적으로 5고조파 이상이 흐릅니다. 그럼 5고조파 회로를 유도성으로 하면 되므로 콘덴서 용량성 리액턴스의 4% 이상 되는 유도성 리액턴스를 가진 리액터를 설치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유를 두어 6% 정도를 사용합니다. 3고조파에 대해서는 11%가 되는데 여유를 두어 13% 정도를 사용합니다. 리액터 설치 시 문제점 및 대책에서 전류 증가입니다. 리액터는 직렬이기 때문에 그 용량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사용하는 콘덴서의 용량에 따라서 변동하게 됩니다. 계산으로 풀이해보면 위 그림에서 전압이 1000V의 콘덴서 리액턴스가 10ohm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전류는 1000 나누기 10 하게 되면 100A가 됩니다. 여기에 6%, 6ohm의 직렬 리액터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회로의 임피던스는 10-0.6은 9.4ohm이 됩니다. 이때 전류는 100A 나누기 9.4는 106.38A가 됩니다. 그래서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가 6.38%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류 증가를 고려하여 콘덴서 회로용 차단기와 배선의 허용 전류를 산정해야 합니다. 리액터 설치 시 문제점 및 대책의 전압 상승 및 용량 증가 부분입니다. 전압 상승 부분은 직렬 리액터를 설치함으로써 콘덴서의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콘덴서의 단자 전압이 상승합니다. 앞의 예에서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가 6.38% 증가해도 콘덴서 리액턴스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는 이질식에 의해 콘덴서의 단자 전압도 전류와 같이 6.38% 상승하게 됩니다. 용량 증가 부분은 PI 제곱 RZ에서 전류가 증가하면 콘덴서 용량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PC는 106.38제곱 곱하기 10은 113.17kVA로 13% 증가합니다. 리액터 용량도 13%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량 증가를 고려하여 콘덴서와 리액터의 전격 용량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상 직렬 리액터의 설치 목적, 문제점, 대책 및 용량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